오늘은 교정 상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정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어쩔 수 없네요 라고 해서 교정 치료를 포기하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 리더스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유슬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교정 상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정 치료는 소아부터 성인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연령, 구강 환경, 비용 결정권자에 따라서 상담하시는 선생님은 강조해야 되는 내용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강조를 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상담 시 꼭 체크해야 되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교정 상담이 필요한 이유, 인생의 중요한 디데이, 전신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이 교정치과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원하는 니즈는 앞니 점치부예요. 심미적인 니즈가 있는 환자분에게 구치부 교합을 계속 강조하면 성공적인 교정 상담이 될 수가 없겠죠. 환자분이 원하는 앞니적인 치아의 배열과 심미적인 모습은 당연하고요. 구치부의 교합도 함께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환자분은 내가 앞니뿐만 아니라 어금니도 치료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구나. 교정 치료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환자분도 중요한 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의 일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네요 라고 해서 교정 치료를 포기하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조금 더 강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일정이 좀 있는 환자분들은 자가교체 장치를 강조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중요한 날짜가 됐을 때 와이어만 빼거나 아니면 장치를 제거하고 재부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전에 상담이 안 되었다라고 하시면 장치 제거하고 다시 붙일 때 비용 발생되는 거 몰랐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초진 상담하실 때 장치 제거 비용과 재부착 비용도 함께 상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신질환입니다. 임플란트, 발치 치료가 아닌데 교정진료에서 전신질환은? 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정치료도 환자층의 연령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나 갑상선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골 흡수 또는 치조골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신질환도 사전에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지고 계신 전신질환에 따라서 치료 가능 여부는 전신질환을 진단받고 진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의뢰서를 작성을 해주시고 협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교정치료를 받는 도중에 전신질환이 생겼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의뢰서를 작성해 주시고 협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령별로 교정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연령별로 나눌 경우 소아교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구치가 다 안 났는데 교정을 해야 되나요? 벌써부터 교정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연구치가 다 맹출되지 않거나 길을 막고 있거나 다른 치아가 누워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거꾸로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교정의 시기를 미루지 말고 SM이나 프리오이스처럼 1차 교정 장치를 활용해서 진행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1차 교정에서 교정 치료가 잘 진행이 되면은 추가 진료 없이 공간 확보만 될 수도 있습니다. SM이처럼 공간을 벌려서 치아를 맹출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가 잘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체크업 정도에는 어머님이랑 비용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장치 부착하고 오픈 코일 스프링을 넣어서 그 다음 2차 교정으로 바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교정을 하지 않고 치아가 맹출될 경우에 변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맹출되는 치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면 교정 치료를 결정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령대는요, 청소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 강조해 주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요, 유지장치 착용입니다. 교정 치료를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치아가 이동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혀단을 쪽에 붙이는 철사 유지장치와 함께 꼈다 뺐다 하는 유지장치를 잘 착용해 주셔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외상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놀다가 넘어질 수 있죠. 동일한 외상을 당했을 때 입안에 장치가 있으면 더 많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실 때 한 번 더 외상에 대한 내용을 강조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강조는 이소유질입니다. 교정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이소유질을 잘 하지 않는다면 충치 유발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우리는 교정 환자가 청소년이 많아요. 그런데 예방 프로그램은 따로 하고 있지 않아요. 또는 소아관리나 청소년 관리를 따로 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소유질을 관리를 하실 때 TBI를 신경 써주시고요. 충치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충치 검진도 필요합니다. 차트에 6개월 단위로 검진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미리 날짜를 정해 놓는 거예요. 뭐 3월달 또는 9월달 이런 식으로 충치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팔로우업을 해주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불소도포도 함께 해주시면 좋고요. 또한 우리 스트리핑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치아 사이사이가 치리거나 우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위까지도 불소도포 관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병원 환자층이 소아교정이 많다, 어머님이 아이의 충치를 걱정한다 라고 하면은 저희는 특별하게 스케일링도 하고요, 이소유질 교육도 하고요, 추가로 불소도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어필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은 중장년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정치료를 안 했는데 이 나이 먹어서 교정치료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크로스바이트, 딥바이트, 엣지2엣지 바이트 등 교합이 안 좋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면서 마모되거나 턱 관절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안정된 교합을 만들어야 보철 치료도 임플란트 치료도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자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사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지금 꼭 진료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위한 보여주는 상담 자료를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치료 계획, 치료 비용, 치료 시 사용하는 장치, 치료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을 미리 슬라이드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도 교정 상담인데 보철, 임플란트 함께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마모가 심하거나 케이스가 큰 환자분은 미리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보여주는 상담을 준비를 합니다. 교정치료 상담 시 자주 듣는 질문이 궁금해요. 교정 상담을 하다 보면은 환자분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어요. 자주 듣는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교정 장치비 꼭 한 번에 수납해야 되나요? 분납하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분납 진행하실 때 상담자가 기준을 꼭 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비용을 수납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장치를 부착하게 되면은 장치 비용,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데 환자분이 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50%의 비용을 받고 장치 부착을 시작을 하고요.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몇 회에 걸쳐서 언제 수납할지까지 상담자는 초진 상담 때 강조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데스크와 환자는 수납 문제로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도 볼게요. 치과에 얼마나 자주 와야 되나요? 내원에 대한 질문이죠. 치아는 이동하고 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4주에서 6주 단위로 안내를 드립니다. 교정 장치에 따라서 내원 기간과 횟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진료실에서 한 달 있다 볼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데스크에서 예약 조절하다 보면요 4주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4주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유 있게 4주에서 6주 단위로 내원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 장치에 따라서 입 천장을 확장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턴 횟수 때문에 2주 단위가 될 수도 있고 6주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내원 간격은 사용하시는 장치에 따라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중간에 2, 3개월 동안 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전체 치료 기간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내원 간격, 횟수에 대해서는 충분한 강조가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충치치료 비용, 교정치료 비용에 포함되나요? 또는 여기서 충치치료하면 배려 가능한가요? 충치치료와 교정치료는 별개입니다. 간혹 이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하면은 충치치료까지 다 해준다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별도 발생되는 점은 초진 상담에 안내가 필요합니다. 병원의 시스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요, 저희 본원에서 교정하시는 환자분에게는 비용 배려를 해드립니다. 또는 직계가족까지 비용 배려를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병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그런 점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상담자는요, 저희는 이런 특혜도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실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치아를 꼭 뽑아야 하나요? 생리를 뽑나요? 라고 하는 발치 교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돌출입을 해소하거나 또는 치아가 많이 삐뚤빼뚤해서 공간이 없는 경우는 발치 교정을 설명을 드립니다. 공간을 없는데 다 배열하기 위해서는 입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교정 치료를 하는데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발치 교정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또 환자분이 여쭤봅니다. 발치를 할 때 어떤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되나요? 입을 많이 넣어야 되고요. 공간이 많이 필요하면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합니다. 저희는 4번 치아라고 많이 얘기하죠. 또는요. 입은 조금 넣어야 되지만 뒤에 있는 어금니를 당겨와야 되는 경우는 두 번째 있는 제2소구치를 발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초진 상담 때 발치를 말씀을 드리지만 치아는 확정하셔서 말씀하는 걸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환자분이 저번에는 두 번째 거 뽑는다고 했는데 왜 첫 번째 거 뽑아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분석 검사하고 말씀드리겠지만 둘 중에 하나의 치아는 발치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가능성을 열어둔 상담을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 진료 상담과 교정 상담 어떻게 접근해서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일반 진료는 단발성으로 끝나요. 1회에서 5회 정도면 진료가 끝나기 때문에 간단한 상담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데 교정은 설명드려야 되는 내용이 꽤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시 상담을 볼게요. 일반 진료의 인네입니다. 충치가 있어서 검정색이 보이고요. 치아가 패인 게 있어요. 제거하고요. 본 뜨고 임시제로 메꿔드릴 거고 일주일 있다가 붙이는 진료를 하겠습니다. 라는 것처럼 두 줄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정 상담을 갈게요. 자, 환자분의 구강 환경을 확인하고요. 비슷한 예시를 찾아야 되고 사용하는 장치, 치료 계획, 원장님, 치료 비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발치 여부, 추가 장치 사용, 스크류 등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안내드려야 될 내용은 점점 더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정 상담은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보여주는 상담이 중요합니다. 어떤 장치를 사용할지, 교정 진단을 할 때 어떤 사진을 찍는지, 우리 병원의 케이스 등을 해서 하나의 스크래터를 만들고 연습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교정 치료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는 치료입니다. 처음에 상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병원은 중간에 사진 찍고요. 마지막에도 사진 찍고요. 환자분에게 상담드리고 있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초반에 치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료를 진행하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정도 사진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중간 상담도 진행을 하고요. 끝날 때 치료가 잘 마무리되었는지 클로징 상담까지 진행을 합니다. 저희 병원은요. 중간도 챙기고요. 끝도 챙기고요. 제가 꼼꼼하게 봐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또 하나의 어필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교정상담 Q&A를 함께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정상담을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스텝올리와 함께한 치과위생사 유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정 상담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오브스토리에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